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8월 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이 덥네요. 뭐 지금은 이제 어둑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기온이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출양동의 온도가 지금 31.6도네요. 31.6도. 뭐 하여튼 날도 더운데 건강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언론에서 김은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은경이가 직접적으로는 지금 반박을 하지 않고 당에서만 지금 개인사다 하면서 이제 책임을 그냥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죠. 내일부터 좀 많이 재미가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김은경의 본성을 까발린 신우이, 이 정체가 또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왜 이제서야 폭로를 했을까? 물론 자기는 이제 그냥 그 말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모셨다는 그 말을 안 했으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 뭐 그렇긴 한데 이 정체를 제가 이제 좀 이제 알고 나니까 하여튼 좀 그시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잼버리 언론에서도 이제 도대체 1,000억을 어디다 썼지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뉴스타텐인가 그 보니까 이제 1,000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490억 정도가 책정이 됐었는데 예산이 2배가 늘어가지고 980억이 됐다고 하죠. 그냥 1,000억.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나온 게 이제 그 전북도 의원들이었던가, 뭐 출장을 갔는데 미국으로, 그러니까 아마 2019년도 행사 잼버리가 아마 미국에서 있었나 봐요. 거기를 갔는데 행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뭐 워싱턴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냥 이제 놀러 다녔다는 거죠. 그래 거기에 들어간 출장 비용만 5억. 뭐 그런 거 보니까 제 예상대로 대회가 끝나자마자 감사원 또 뭐 국무조정실 일단 먼저 그렇게 움직이겠죠. 감찰하고 감사하고 여가부, 전라북도, 부안군까지 대대적으로 아마 이제 감사와 감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돼서 또 막 이 빨갱이 새끼들 또 막 와 탄압이다, 너또 뜨는 게 이게 하냐 막 고래고래도 소리 지르겠죠. 미친 것들 열심히 이제 소리 질러 이 병신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래서 오늘 뭐 연합뉴스, 중앙일보, 뭐 전 언론에서 지금 이게 나왔습니다. 오후 한 4시쯤서부터인가. 시부모 18년 모셔 김은경의 거짓말 반박글 정치권 또 시끌. 그 보시면 노인 평화 발언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발언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남편 사별 후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고 언급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자신을 김혁신위원장 신유이라고 밝힌 김모 씨는 지난 5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명절은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에도 한번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으로라며 노인 평화는 그녀에겐 일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해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다며 돌아가신 분들을 욕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 신우이 주장을 인용한 기사를 소개하며 이런 부류에게 거대 야당의 혁신을 맡긴 사람도 같은 부류로 보인다며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해당 글의 사실 여부라면서도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진위 여부를 파악한 뒤 당의 입장이나 판단할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 개인사인데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했다. 박강원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직격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다는 물음에 개인사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경 위원장이 뭔가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족사 관련 사안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해명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결과와 문맥을 자세히 뜯어보면 100%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 간담회에서 자기 나이로부터 연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아들 반원을 소개하며 되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그래 이제 오늘 각종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신우이의 정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이 뭐 브런치 스토리라는 이게 아마 뭐 미국에서 운영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월 4일 날 이제 올라온 글이죠. 김은경 사진에 딱이 날리는 대한민국 노인 대표. 이제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뭐 늘 그렇듯이 뭐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이제 이 사진에 딱이 날린 것 때문에 뭐 민주당이 오히려 정당성을 뭐 줬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이제 양비론 이런 걸 주장을 펼치는 개소리 글이더라고요. 그 요 밑에 이제 보니까 그래 이렇게 멜렌지나라고 해가지고 김은경은 제 옳게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끄러워 고개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한 남편 사비로 18년간 시부모를 모셔서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산 적이 없다라고 말해서 저희 식구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악당과 협박으로 몰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장본인이고 마지막 가시는 무덤에서조차 욕을 모인 천하의 나쁜 며느리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에게 더 이상 욕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넘고 있는 이상 이제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김연경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댓글을 쓰고 아마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이제 이 여자가 쉽게 말해서 그냥 개딸이라는 거예요. 개딸. 아까 어벤져스 잠깐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글을 몇 개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통에 대해서 뭐 독재자니 아니면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작년 9월달 그 바이든 날리면 그 사건 때에도 이제 MBC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뭐 품위가 없고 막 입이 너무 가볍고 막 뭐 조롱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개딸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개딸이 아니 이재명을 지지하는 따위가 아니 뭐 김은경이 같은 정도 물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재명이가 울고 갈 정도로 이제 이재명보다 좀 이제 더 사악하긴 한데 아니 뭐 이재명이를 뭐 정확히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지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글을 올린 게 뭡니까 그 대선 3일 전인가 글을 또 하나 올렸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독재자다 뭐 푸틴이나 뭐 히틀러나 그런 류의 독재자 스타일이다 하면서 막 비난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런 글을 올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이를 찍으라는 얘기잖아. 윤석열은 안 되니까 이재명이를 찍어야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개딸이잖아. 그러면 아니 이재명을 지지하면 자기 옳게가 이런 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재명이야 뭐 형수한테 쌍욕하는 그런 수준을 지지하는데 뭐 며느리가 이러다 자기 옳게가 뭐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뭐야 뭐 참을 수 없다느니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냐는 거죠. 제 생각은. 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도 좀 이 상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끝까지 얘기를 하지 말든가. 아니 뭐 이재명 따위를 지지하는 수준이 뭐 그래 자기 옳게가 뭐 이런 거 이렇다 해가지고 거기에는 또 왜 발끈하죠? 이재명이는 그 온갖 그런 쌍욕에다가 막 지금 주변에서 저기 관련된 사람들이 죽어나간 사람 수만 해도 5명인데 그런 따위를 지지하는 수준이 뭐 자기 옳게가 뭐 이랬다고 뭐 비난을 할 거는 뭐가 있어요,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래요. 단지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일이라서 더 일 받아가지고 이제 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이재명이를 놓고 보면 아니 이재명이도 만만찮잖아요. 자기 옳게보다 뭐 더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어쨌든 뭐 비슷하잖아요, 수준이. 뭐 자기 조카가 뭐 저기 뭐야 저기 옛날 애인 집에 쫓아가가지고 옛날 애인하고 그 어머니를 갖다가 38번을 쑤셔가지고 죽이고 그런 새끼를 뭐 저기 심신미약이다 데이트 폭력이다 그런 말을 하는 새끼 자기 형수한테 뭐야 뭐 개 어쩌고 뭐 씨 어쩌고 막 그런 거기를 찢어버린다는 둥 뭐 그런 욕을 하는 새끼를 지지하는 수준이 뭘 씨가 그래 뭐 자기 오키가 그랬다고 뭐 이렇게 또 까발리고 그럽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기 저기 올케를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까발릴 거면 이재명이도 지지하면 안 되지. 그 정도는 상식 아니에요? 아니 자기도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 뭐 이재명이도 그 꼴이고 그 꼴가지고 뭐 보니까 초록은 동색이네. 끼리끼리 만났네. 아니 그래 김원경이는 욕을 이렇게 하면서 또 민주당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휴 참 이게 어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수준. 뭐 어쨌든 이번 한 주는 또 이걸로 일주일 내도록 시끄러울 겁니다. 잼버리하고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죠. 아마 그래 어떻게 흘러가나 마나. 뭐 일단은 이 아줌마가 한 얘기는 일단 뭐 진실인 거는 사실 맞고 진실인 거는 이제 남은 거는 김은경이가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지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이가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야죠.
그 여러분들 정말 좀 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빨갱이 새끼들아, 너희도 진짜 부끄럽지 않냐? 야, 그래, 씨발,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라는 새끼도 인성이 개쓰레기인데, 그래, 뭐, 혁신한다고 됐고 온, 2년 혁신위원장이라고 됐고 온 년도, 이는 지보다 더한 쓰레기.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래, 이따, 초록은 동색이고, 뭐,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이재명이도 아마, 와, 그러니까, 진짜 속으로는, 와, 진짜 이거 대모님으로 모셔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씨발, 어디, 여기, 갖다 대지도 못할 정도네. 와, 이 도대체, 이런 기법을 좀 전수를 받아야 되겠네. 그랬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휴, 참. 근데 어쨌든,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되어 갈 겁니다. 이거는 어제 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혁신하겠다고 혁신위원으로 세우고 하는데 그런 정당을 지지를 해?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작년 9월 달까지 올린 글이었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뭐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것도 50이 넘었으면 안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당을 지지가 되지? 이쪽 진영이 어떻게 지지가 되죠? 난 그게 진짜 미스터리라니까요. 자기 옳기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년을 갖다가 혁신위원장이랍시고 감투 씌워가지고, 그렇게, 참. 아무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은, 잼버리는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65으로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웃기잖아요. 60억으로 안정화가 되는데 도대체 1,000억을 어디다 쓰냐고. 1,000억을. 이 빨갱이 새끼들아. 어? 아휴, 씨부랄 빨갱이 새끼들. 조금만 기다려, 이 새끼들아. 이번 주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이 또 대대적으로 막 감사하고 막 감찰이 들어갈 거야, 이 씨발놈들. 그때 내가 또 씨발 들으면 와, 야당 탄압이다. 열심히 떠들어대고,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뭐 사태 일파만파. 그냥 이 성범죄 관련해서도 그래 지금 그 제가 좀 냄새가 나는 게 이게 또 뭡니까 전라북도 저 스카우트 연맹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조직위 측하고 경찰 측에서는 이거 성범죄를 뭐라고 합니까? 의도하고 간 게 아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까 어디선가 보니까 그 남자가 먼저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또 하는 그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도 아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성범죄를 의도하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상황으로 봤을 때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장에 이제 난입을 해가지고 난동을 피웠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퇴영이라고 하죠.
이제 나간다고 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내 대가리도 참 어떻게 그런 쪽으로는 이상하게 의심을 많이 해서, 어, 그러니까 이제 전라북도 이제 소속이고, 하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라이, 그러니까 안정화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어차피 지금 대회는 지금 엉망됐으니까 그냥 처음에 뭐라고 했으면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박강원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러면 정상화시키라고 안 하고 빨리 뭐 예산이라든지 뭐 좀 투입해가지고 정상화시키라고 안 하고 중단을 하라고 했을까? 중단시키라고 했을까? 어차피 빨갱이 새끼들은 뭐 나라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저기 저 뭡니까 국격이 어떻고 이거 상관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들 권력만 쟁취할 수 있으면 무슨 짓을 하는 새끼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 뭐 망쳐졌고 이거 정상화돼 가지고 이제 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면 자기들한테 불리해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 2, 3일 동안 혼란이 있었는데 빠르게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마치게 되면 전화위복이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이 새끼들은. 그래서 제 생각이, 물론 이건 진짜 제 생각입니다. 좀 난동을 치라.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그렇게까지 뭐 기자회견하는 그 공식적인 기자회견장까지 와가지고 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할 필요까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한 거는. 왜냐면 이거 국제 행사 아닙니까? 그 자기들 말대로 그래 뭐 웬만하면 그래 크게 이제 작업 없이 끝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그래 뭐 일단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와 엉터리다 자 뭐야 성범죄를 덮으려고 하나 막 하면서 막 이 난동을 지게 하는 거 짓는 거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광주 사태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 아무리 자기가 북파공자원이고 뭐 했어도 사회로 나오는 순간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자기가 이 억압을 좀 받고 있다 생각을 하더라도 뭐 무기를 저 파출소 무기고를 든다 이런 생각은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딱 파출소 무기고를 틀어야 되겠다는 뭔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런 행위는 절대 민간인이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예를 들어 자기가 조금 부당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경찰한테 가가지고 아니 좀 일단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금 브리핑을 하러 나왔잖아. 그럼 거기에는 외신 기자들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왜 엉터리다 막 조사 엉터리다 하면서 막 그렇게 난동을 진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게 그렇게까지 바로 돌출적으로 행동하기는 분명히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막 그 공식적으로 막 그 어떤 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기자들도 많고 한데 전 세계에 있는 외신 기자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자리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차피 대회 이렇게 된 거 정상적으로 마칠 수 없게 끝까지 그냥 마시 그냥 개판대라 뭐 그러는 좀 생각을 가진 뭐 사람들에 의해서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뭐 언젠가 밝혀질 날이 있겠죠.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살인 예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30명을 검거했는데 미성년자가 여럿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일단은 이제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폐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진 데는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집단은 바로 꼴패미하고 빨갱이들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빨갱이들은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회가 안정이 되면 흔히 말하듯이 이제 이 사회가 안정이 되고 크게 막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길거리 나가가지고 뭐 이 주쟁주쟁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멀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빨갱이들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 빨갱이는 오로지 분열에 분열하고 싸움하는 그 환경에서만 그걸 자양분으로 삼아서 클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갱이 입장에서는 윤통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회를 안정화시키거나 하는 걸 싫어해요. 사회는 항상 계층 간이든 뭐 계급 간이든 뭐 이제 어떤 형태로는 서로 물고 뜯고 씹고 싸우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자기들이 원하는 돈에 미친 것들이잖아요. 김은경이도 그래. 아까 얘기 들으니까 그래 아까 갑수할배 그 방송 잠깐 들었는데 갑수할배가 하는 말이 이 김은경이가 그 보험법 전문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부부싸움을 하고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 때문에 일단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자기가 그 재산을 다 뺏어야 되니까 일단은 자기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남편 명의로 완전히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을 꼬셔가지고 당신 명의로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회유반 협박반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일단 봤을 때는 남편이라는 인간이 좀 대가 약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대가 약한 놈이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형이 대가 그렇게 세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뭡니까 그 폐악질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결국에는 자기 형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뭐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꼬셨겠지. 아니 그 회사를 아버님 명의로 두지 말고 당신 명의로 해라. 당신이 어제 저 신우 글에도 나오잖아요. 당신이 지금 그
역할을 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세웠으니까 당신이 당연히 당신 명의로 회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 이런 식으로 아마 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 남편은 뭐 처음에는 에이 그래도 아버님이 아직 살아 계시고 한데 막 하면서 뭐 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유하다가 아니면 또 뭐 에이씨 뭐 또 좀 협박 비슷하게 했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얼마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이제 자기 남편 명의로 이제 다 돌렸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졌겠죠. 당연히 남편도 뭔가 깨어나지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그래 그 갑수 할배 방송 들으니까 뭐 사망보험금의 경우에 뭐라더라. 그러니까 자살이면 보험금이 안 나오잖아. 그런데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그래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김은경이 인연이 충분히 어차피 회사도 뺐고 이제 어차피 회사를 남편 명의로 완전히 돌려 놓으면 남편도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 없잖아요. 남편도 죽으면 그 보험도 늘어났겠다. 보험금도 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홀가분하게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자기하고 자기 동생 명의로 다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뭐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이 자기 무릎에 뭐 침을 흘리니 어쩌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침을 흘린 게 사실이면 일단 침을 흘렸다는 것까지 사실이라고 보면 사람이 병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바보 아닌 이상에는 침을 흘릴 이유가 없죠. 침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무릎을 뭐 적실 정도로 침을 흘렸다.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 정신이 약간 이상한 놈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전에 뭐 약물이나 그런 걸 먹게 했나? 그러니까 저기 부금도 반대했다고 하잖아요. 부금도 왜 부금을 반대했을까? 현재까지는 진짜 오로지 제 내피셜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근데 어떻게 저도 보면 이런 쪽으로는 희한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 이렇게 보면 나도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했어야 했나? 작가 쪽으로 눈을 좀 돌렸어야 했나? 하긴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래. 아니, 솔직히 제가 좀 뭐 여러분들은 알 일은 없지만 글도 좀 잘 써요. 그런데 뭐 하여튼 간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밝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기 김은경의 시누이였던 사람의 글로부터 촉발된 이 사태가 제 이 상상력을 갖다 계속 자극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말하는 쪽으로 확률이 거의 맞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악한 것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하고 같은 과에, 오히려 자기보다 더한, 자기가 데모로 모셔도 될 만한 이런 애를 갖다가 어디 또 자리 하나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그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잖아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제 얘기대로 딱 그렇게 우리나라가 딱 갔을 거라니까요. 중국 플러스 베네수엘라. 지옥이죠, 지옥.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지옥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지. 왜냐? 언론에서 계속 뻔부질 할 거거든. 그리고 뭐 기본소득이니 뭐니 해가지고 매달 뭐 10만원씩 한 20만원씩 주면서 우리 리짜이밍 수령님 만세 하면서 지지율 70%. 참. 그리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 윤동주 생가 폐쇄한 중국의 점스럽고 시시한 소인배다. 그 이제 뭐 다른 거는 읽을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난리가 났죠. 그 이제 개딸이나 이것들이 뭐라고 제대로 반박은 못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댓글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참말로 광복절 특사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또 뭐 저기 국정농단 때 관련된 자들 이제 거론되고 있다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다니까요. 윤통 일타 강사가 맞다니까. 이게 방구석 평론가인 제가요. 우리 윤통이 자기 손으로 직접 다시 감옥 보내는데 이제 그 사람들 다 사면복권 시켜주고 있잖아요. 결자해지.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내 말 맞잖아, 씨발, 병신들아. 윤통 탄핵, 씨발, 그래, 탄핵, 씨발, 임기 끝날 때까지 탄핵, 씨발, 해봐라. 아유, 참말로. 중국은 진정 큰 나라인가? 박민식이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정말 잘했다. 자신있게 꼽을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당시로선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게 감행한 55일간의 중국 여행이었습니다. 한중수교 직후라 지금처럼 왕래가 쉬웠던 건 아니었지만 산을 좋아했던 저는 오악과 황산을 등정하는 것이 소원 중의 하나였습니다. 중국사의 역사적 인물들이 누비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하였고 특히 중국어 헌따, 중국은 정말 크다. 여행 중 수없이 들었던 이 말이 20대 한국 청년의 뇌리에도 또렷하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중근 의사 전시실과 윤동주 시인 생가를 폐쇄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독립지사를 모시고 예우해야 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감정과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광활한 산청과 장엄한 역사 그리고 그 다양하고도 위대한 문화와 인물의 탄생을 질렀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중근과 윤동주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항일지사로 한국인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인물이라는 걸 중국 정부에서 과연 모를까요? 아무리 이웃관계가 선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근거는 있는 법입니다. 경제가 어떻고 군사가 어떻고 정치관계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아있는 안중근과 윤동주 같은 대한민국의 절대 영웅을 이웃국가에서 세심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스스로 중국어 헌따라며 자부심을 내세우는 것에 비해 실제 행동은 좀스럽고 시시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구동조리, 덩샤오핑 이래 모든 중국 지도자들이 강조한 것이 다름은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중국어 헌따에 걸맞는 길이기도 합니다. 구의거동 그런데 지금의 중국을 보면 다름을 내세우고 같으면 차버린다는 속 좁은 소인배 나갈 법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국이 명실상부하게 큰 나라인지 점점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댓글에 앞으로는 중국몽하는 인간들은 정신 차리라고 몽둥이로 머리를 세게 쳐버립시다.
이게 이제 공감순 1위. 공감 597, 비공감 37. 야, 비공감 37. 이거는 개딸들이겠죠. 대개들 혼란스럽겠네. 윤정부 장관들 잘하네. 양산털보 방금 이 기사 보고 화나서 책방 책 다 엎었다네요. 아쉬워하는 논조를 쓸 필요조차 없음. 금도가 있어서 지난 수천 년간 여자를 공물로 받았겠음 역적들이 뭔 다른 단어가 필요하냐. 이 대대스를 보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아예 이제 원색적으로는 못하니까 역사는 공부하고 가라. 원나라가 중국이냐? 이거 동북공정에 세뇌됐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원나라가 중국이냐가 아니고 병신아. 어쨌든 그거는 중국의 역사인 거는 인정을 해야지 병신아.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그러면 이 새끼들은 그러면 도대체 뭐야? 아니, 그 한족이 실질적으로 한족이 그러면 중국의 그 정통 왕조였던 데가 언제입니까? 송하고 명나라밖에 더 있나? 송하고 명 말고는 없을 텐데. 송하고 명 말고는 저기 한족 순수 한족의 혈통은 없을 텐데. 송하고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씨발 그것도 뭐 순수 한족인지도 모르잖아. 그 결국에는 이 지금 까기는 까고 싶은데 그 자기들도 괜히 막 까지는 못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원나라가 중국이냐 뭐 이런 개소리를 씹으리고 있어요. 아유, 불쌍한 새끼들. 아유, 참. 장관들 중에 중국에 대놓고 지적한 사람 있었나? 일 잘하네. 하. 여기 보시면 지금 쭉 보는데, 개딸들 댓글은 지금 하나도 안 달려요. 나라 꼴 참. 아유. 지금 나라 꼴이 이렇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상화 되는데 5년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지금처럼 이 극승마전 이 빨갱이 새끼들은 이제 척결이 될 건데 조만간에 그래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개헌을 해가지고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동훈이가 8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아무튼 지금 윤사단에 뭐 인물들은 많으니까 그 원희룡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차기에 욕심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죽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태종이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왕권에 도전할 기미가 보이는 틀것만큼이라도 기미가 보이는 게 있다. 다 죽였습니다. 뭐 친가고 외가고 할 것 없이 저 뭡니까 저기 세종 이도의 친가고 생가고 할 것 없이 왕권에 도전할 만한 뭔가가 있어 보인다. 낌새가 보인다. 모조리 다 돌려밀렸습니다. 만약에 진짜 원희룡이가 진짜 눈치가 있고 진짜 똑똑하다면 그걸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갈고 닦고 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이 보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이후에 진짜 스스로를 갈고 닦아가지고 한번 진짜 제대로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뭐 했다가는 아니 뭐 그래 저 뭡니까 아유 어차피 그래 뭐 관련 영상으로 어차피 유튜브 틀면 나오는데 고성국이 그 새끼 보니까 뭐 얼마 전에 대체 불가
뭐 용산에 고심이 깊어진다. 대체불가 장관 원희룡 뭐 한동훈 하는데 야 솔직히 한동훈이는 당연히 대체불가지. 근데 원희룡이는 씨발라마 대체불가가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이. 그러면서 또 나경원이도 슬쩍 끼워 넣더라고요. 뭐 아니 그때가 아니었나? 아니 이 새끼들이 진짜 정신을 못 차리네. 그 씨발 그러니까 제가 아유 씨발 아직도 그러니까 윤통 일타 강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씨발도 모르는 새끼들이 찌고 까불고 지랄이야. 한심한 새끼들. 뒤질라고. 무더운 일은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